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를 보고 왔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요. 매우 집중해서 본 영화 되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사실 좀 우여곡절이 개봉할까지 있는데요. 지금 이 포스터에는 안 나옵니다만 주요 캐릭터로, 주요 조연으로 오다수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 오다수 배우의 그 미투 사건이 있으면서 개봉이 밀려서 제작 시점이 2017년도입니다만 무려 이제 5년이 지나서 극장 개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 영화는 그 영화적인 완성도랑 사회적인 부분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가족들은 모두 같이 가서 모두 집중해서 본 영화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학교폭력을 언급하면서 부모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실제로 논의되지 않은 편인데, 이 영화는 철저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의 관점, 가해자 부모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좀 새로운 지점들이 있어서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이 영화가 뛰어난 영화냐, 새로운 영화냐,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 영화 연출자 김지훈 감독은 제일 혹자들이 봤을 때는 좋지 않은 평을 받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흥행은 했지만 목포는 항구다의 감독이고요. 화려한 휴가 2007년도 작품은 이제 그래도 평이 좋았던 그런 영화고, 무엇보다도 7광구를 만들어서 한국 SF 팬들을 매우 실망시키고 소위 망작 리스트에 올렸던 감독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타워라는 영화, 그 다음 싱크홀이라는 영화가 모두 영화 팬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이 작품까지 이제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영화적인 것들은 약간 촌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연출 스타일들은.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소구가 잘 된다. 주제를 대중적으로 관객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모험을 하지 않는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 상업영화계에서 김지훈 감독을 고용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고,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그런 장점이 비교적 잘 살아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는 원래 원작이 있어요. 원래 희곡입니다. 우리나라도 출판이 됐습니다. 지금 판매 중이고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하타사와 세이고와 구도지나스라고 하는 분의 이제 이 희곡이 원래 나왔고요. 배경은 원래는 지금 이 영화 속에서는 국제 중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국내 사건과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이 원래 원작은 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정은 비슷합니다. 한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유서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가해자 내 아이의 이름을 써놓았다는 거죠. 그런 설정이고, 그것 때문에 모인 부모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극을 다시 지금 텀블벅 펀딩을 통해서 지금 공연을 올릴 자금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연극이 원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2012년도에 그 낭독 공연으로 소개되었다가, 여기 이제 나무위키에 나와요. 그 다음에 같은 해 6월에 손숙, 이대현, 서희숙, 손종학, 박지일 등이 참여를 해서 공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는 이제 지금 보이고 있는 타이틀에 있는 인물들이 이제 주요 등장 인물들인데, 제일 중심 인물은 지금 이 포스터에도 나오지만 이 접견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강호창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강호창이 일종의 이 영화의 한결이라고 하는 아이, 가해자의 4명 중에 1명의 부모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접견 변호사라고 이제 영화의 설정에서 약간 나오는 건 그런 건데, 말하자면 재판에 참여를 하지 않고
접견이 변호사가 접견이 가능하니까 각종 이제 그 재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민원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하자면 사회 지도층, 상류층의 일종의 뭐 그쵸 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 지금 언급은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캐스팅에서 지금 홍보용 포스터 릴에도 이 지금 오달수 배우의 얼굴이 사실 빠져 있는데요. 지금 요 캐스팅에 보시면 도지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역할하고 담당하고 있는 배우가 오달수 배우고요. 이 오달수 배우의 자녀인 아이가 가장 가해자의 중심이 되는 그런 리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말하자면 병원장으로 설정되어 있는, 현재나 설정되어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층, 돈이 제일 많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가장 폭력적인 좀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소리 배우는 일종의 좀 특별 출연과 비슷한데 피해자가 되는 건우 엄마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창석 배우도 역시 정선생이라고 하는 역할인데 이 국제중학교의 교사면서 가해자의 아버지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송정욱이라고 하는 그 임시교사인데 이 사건이 벌어지는 반에 임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가장 양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강신일은 주역이고요. 이 국제중학교의 사건을 좀 덮으려고 하는 교장으로 등장을 하고, 김홍파는 소신이 있어 보이는 듯한 전직 경찰, 그리고 자신의 손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요. 성유빈은 한결이라고 하는 바로 강호창의 설경구가 맡은 역할의 아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의 이제 부모의 구도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이 포스터에서는 3명의 인물,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결이라고 하는 인물은 좀 복합적인 인물인데 영화에 플러스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문제적 인물입니다. 이 강호창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한번 대략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둘은 지금 이 성유빈과 강호창은 일종의 부자 관계인데 이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 아들을 이제 건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뭐 접견 변호사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사건이 이제 영화 초반부터 터집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모여 있는 공간은 사실 이제 병원 공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법정 요 공간인데요. 지금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오달수 배우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홍파 배우가 맡은 역할도 역시 일종의 그 자식을 잃고 손주를 돌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호자로 호출된 거예요. 여기 보면 고창석 배우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자리에 없습니다만 바로 설경구 배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일련의 사건이 터집니다. 건우라고 하는 아이가 물속, 첫 장면에 이제 물속에서 발견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 거의 사경을 헤매는 상태고, 그 건우라는 아이가 이제 당시 임시 담임 교사였던 송정욱, 천우희 배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송정욱, 천우희 배우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로 사건의 가해자들의 이름을 적고 간단한 편지, 그 유서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죽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영화가 한 절반 정도 지날 때까지는 이제 계속 혼수 상태로 살아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부모들의 시도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화 자체는 결국 좀 그런 자신의 자식의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영화가 약간 연극하고 차이가 있는 점도 그런 점인데, 이 영화의 시작은 이제 연극하고 왔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이 한정된 공간 안에 부모들이 이제 직결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 하지만 영화이다 보니까 이 영화 자체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사건의 이제 실체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려고 담당을 합니다.
와중에 이제 송종욱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사건의 좀 실체에 점점 다가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입장, 가장 논리적으로 덮으려고 하는 입장이 이제 강호창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식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바로 이 아이죠. 한결이라는 아이예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이 문소리 배우는 사실 그 이름에 비해서는 되게 큰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약간 이 영화 자체가 가해자의 입장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피해자 엄마는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다뤄져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중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되게 어떻게 해결되지 못한, 자신이 당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모습인 거죠. 그 사건에 결국은 이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특수 목적 중학교, 국제중학교에 아이를 보내놓고 이 아이에게 일이 크게 벌어지자 그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애통해하는, 괴로워하는 그런 엄마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소녀는 일종의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한 명의 목격자 중에 한 명이고요. 지금 요 장면의 경우에는 이 영화의 이제 전반부는 이제 결국 빌런들의 활동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증거가 될 만한 요소들, 그 역할의 중심에 바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강호창이 있는 거죠. 강호창이 변호사니까 자신에게 이 사건이 일단은 구분을 합니다.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까지는 유서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그 문제의 유서, 그리고 그 피해자인 아이의 휴대폰, 이런 증거물들을 지금 요 사건,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실체를 알게 되거든요. 부모들도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됩니다만, 이들은 이 문제의 실체를 덮기 위해서 아이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덮게 되면서 이쪽에 작당 모의를 하고 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과의. 그래서 요 인물은 뭐 김성호 배우가 특별 출연한 건데, 이 인물은 이제 그 휴대폰에 잠금 장치를 풀어주는 그런 뭐 기술자 같은 인물이고요. 뭐 윤경호 배우는 뭐 일종의 검사로 등장하는 역할입니다. 뭐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되게 미약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임시교사이죠. 기간제 교사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실체를 밝히려고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인물은 이 송종욱이라고 하는 천원이라는 배우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비중은 이 송종욱에게 있지 않고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이 영화의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연대라고 하는 건 결국 금력과 권력에 의한 연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국제중학교라고 하는 특수성에 맞추어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특히 오달수 배우가 맡은 그 역할처럼 상당히 많은 금권을 쥐고 있는 사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김홍파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은 이제 퇴직 경찰로서 경찰에게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호창은 이제 그 법적 대응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고창석 배우가 맡은 캐릭터는 교사니까 내부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악의 커넥션이죠.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인물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대, 그래도 고민의 시점이 있는 것은 이 오달수 배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뒷모습이 나옵니다만 상당히 확신범이에요. 자신의 자식이 주도를 했다는 걸 자기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자신의 권력과 금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고, 김홍파 배우는 처음에는 경찰 출신답게 벌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동정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다시 자신의 커넥션을 이용하는 인물이고요. 고창석 배우의 캐릭터도 뭐 빌런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별로 죄책감 같은 걸 느낄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명의 자녀들은 문제의 어떻게 보면 악이라고, 영화에서 보자면 선과 악의 구도에서 자녀들마저도 악의 구도에 서 있는 가해자 중에 적극적 가해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약간 반전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중반부가 넘어서면서 이들 커넥션 사이에서도 배반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호창이라고 하는 인물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가해 정도가 약한 이 성윤빈 배우가 연기한 한결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 두 부자는 그 부모들 사이에서도 권력의 일종의 대리인, 대행자의 역할,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이 아이들 사이에 세 명의 가해자의 일종의 뭐 보조자 역할 정도에 담당하고 있는 정도의 역할이거든요. 그 둘이 비슷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둘 다 팽당하는 거예요. 팽당해서 그것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영화에서 다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돼요. 재밌는 점은 이 강호창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시종일관 자신의 자식을 보호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별다른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확신범으로서 계속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자신의 자식과 그 건우 엄마의 김건우라고 하는 아이에게 희생을 가했던 그 역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그 사건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자식이 이제 그 팽을 당하면서 사건의 실제의 사건, 자신의 자식도 역시 폭력의 피해자라는 점을 다시 입장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따르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역시 또 후반부에 약간의 또 반전을 또 숙여놓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강호창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로 우리 부모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설경구 배우가 그 비겁한 인물이죠. 그 비겁한 인물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이 영화가 완벽한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야기 자체의 파괴력이라든가 흡입력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영화에서 교육 현실을 다루는 학교 폭력의 문제를 다루면서 부모의 책임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그 권력 관계 구도로 통해서 자신들의 위력을 행사해서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 엘리트 계층들의 좀 민낯을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게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매력이 있는 영화긴 합니다만, 캐릭터 자체를 약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면은 조금 약한 면은 좀 있습니다. 이 강호창이라는 인물 역시도 인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약간 좀 심화된 인물이고, 일종의 자신의 그 일종의 대리인의 역할, 그리고 이제 그 권력자들의 대리인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영화의 주요 주제를 전달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영화가 아주 심도 높은 인물 묘사라든가 연출력을 뛰어나게 보여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화는 굉장히 스토리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문제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약간 깔아놓지 않았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뒤집는다는 점에서 좀 반전의 깊이도 얕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부모라고 하는 게 사실 일본 원작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도 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란 것이 실존하고 있고, 그 폭력의 형태가 권력이라고 하는 형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굉장히 인상 깊은 영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우리가 자식에 대한 그 객관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육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굉장히 좀 우라통이 터지는 이야기입니다만, 뭐 영화 보는 내내 우라통이 터집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구석이 또 많은 영화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은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김지훈 감독, 그 다음에 설경구, 천우희, 문소리, 김홍파, 오달수 등이 출연한, 성유빈 등이 출연한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에 대한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